2002년 2월 27일 밤 11시 경기도 의왕시 과천의왕 고속도로 및 공터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에 차 내부를 살펴보는데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량 트렁크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던 32세 남성 김씨와 31세 여성 박씨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일날 데이트를 하고 있던 것까지도 확인이 되었죠. 국가수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사인은 방화에 의한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와 박씨 모두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가슴 부위에 엄청나게 많은 10회 이상의 공격으로 인해 심장, 좌측 우측 폐, 그리고 폐에 지나가는 대동맥 및 소장 등을 전부 관통하고요.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이 불에 타며 흔적들은 모두 사라져 수사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단 한 가지의 흔적만 남기고 말이죠. 방화 장소로 차량이 이동하기 전 피해자 김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490만원을 인출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왼손에 붕대 같은 걸 감고 있는 한 남성, 그리고 그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목격자 이모씨. 하지만 범인의 특정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한 사건, 현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방화 사건의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마지막 핸드폰 위치는 사망 장소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선 범인 혹은 범인들은요, 피해자들을 방화 지점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만약 범인이 단독범, 즉 혼자라면 둘을 먼저 살해하고 차량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요. 근데 만약 단독범이 아니라면 제압 후에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범행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이었죠. 둘째, 범행 수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인은 위협 도구이자 살해 도구일 수 있는 날카로운 흉기를 갖고 다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 살인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화했지요. 휘발유를 가지고 다녔다는 점은 분명히 보통의 사건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범행 전 일부러 가지고 다니는 그 계획성, 우연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범행 후 방화를 결심하고 이동하다 어디선가 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피해자가 둘 다 살아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만 사망했거나 둘 다 사망했을 상황에서 방화 장소로 이동하며 중간에 들려서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살해한 방식이 이상합니다. 혈흔의 흔적을 확인해본 결과 뒷좌석에도요, 혈액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에서도 혈액이 다시 한번 다량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 일단 뒷좌석으로 이동을 시키고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후 트렁크로 시신을 옮김에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시신을 옮기고 나서도 또다시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원한이 있는 치정살인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넷째,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치정 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범행 목적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마 범행 목적은 치정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강도 행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를 납치해서 데리고 다닌다라는 건 범죄자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 발각될 수 있거든요. 해서 범죄자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남자가 있을 때 더 약해 보이는 남자, 혹은 뭔가 건장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단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남여라면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에 대한 문제지요. 범인들은 대부분 당연히 남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까 여러분께 김씨의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인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남자의 카드였습니다. 금품 목적이라면 당장 피해자를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밀번호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럴 가능성, 그래서 둘 다 함께 움직이기엔 또 애매모호합니다. 특히나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 봐서는 분명 무언가 흔적, 그 전에, 오기 전엔 무슨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해서 남자와 여자 중 만약 먼저 공격을 했다면 남자보다는 여자일 확률이 높을지, 여성보다는 남자 김씨일 확률이 높을지, 물론 상식적으로 김씨, 즉 남자의 카드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을 먼저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범행 습관에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 자신의 여자친구건 아니면 만나는 사람을 먼저 죽였을 때 남자가 하는 행동, 그 자신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너 비밀번호 똑바로 말 안 하면 얘 죽어, 얘 위험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그 상대방이 말하는 비밀번호가 실제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남성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유도 혹시 모를 발각 위험성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만약 손을 다친 흔적을 봤을 때 먼저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의 주인인 남성 김씨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자, 이처럼 사건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금전적인 목적을 노린 범행인데 매우 처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범인은 한 명 혼자서 이 모든 행동을 다 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빠집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범행이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약 2달이 지난 2002년 4월 14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하나 접수가 됐는데요. 피해자는 40세 정모 씨였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 사거리에서 괴한 3명에게 순간적으로 납치되어 차량에 탑승 후 그 범인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합니다.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를 얘기할 때까지, 그게 다 금품이 나갈 때까지 모두 빼앗기고 나서야 풀려납니다. 바로 신고를 했지요. 조사에 나선 경찰은 4월 22일 새벽 4시 30분 3명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강도 상해 혐의였습니다. 75년생 무직 홍씨, 75년생 무직 김씨, 74년생 용접공 윤씨, 홍씨, 김씨, 윤씨 이 3명을 검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주거지에 바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증거물들이 당연히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근데 경찰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카드, 그리고 범행 도구, 각양각색의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테이프들. 왜 이렇게 카드가 많지? 이거 누구 카드지? 이건 또 누구 카드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범죄가 확인됩니다. 2002년 3월 23일 새벽 1시 수원시 장안구에 있었던 사건. 이들이 범행을 일으킵니다. 혼자 길을 걷던 34세 이 씨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을 해서 똑같이 현금과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2002년 4월 9일
밤 11시 30분 안산시 본호동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37세 주모 씨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2002년 4월 10일 저녁 10시 50분 안양시 만안구 안양팔동 구 안양경찰서 앞 길에서 36세 피해자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2002년 4월 11일 새벽 3시 24세 박 씨도 마찬가지요. 근데 여기선 한 가지를 더합니다. 24세 박 씨를 납치하고 똑같이 금품을 갈취한 뒤 안양시 만안구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원천 유원지 방향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강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4월 13일 저녁 11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18세 황 씨를 똑같이 납치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강간합니다. 2000년 4월 21일 새벽 3시 50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35세 김 씨와 20세 노 씨 둘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강간하고 이들의 돈을 똑같이 훔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폭행도 함께 했지요. 자, 이게 안에서 확인된 이들의 범죄 행각입니다. 정말 처참하고 끔찍했지요. 연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편차가 매우 짧았지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얘네 이 사건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몇 번씩 추궁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 자체에 대한 특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지요. 수원, 안산, 안양. 바로 위로 올라가면 또 서울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유사 사건들, 뭔가 폭행이 있었다.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갈취했던 사건, 혹은 사망사건, 미제사건 모든 걸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해 자백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 그 이전 2002년 2월 20일 새벽 1시에서 2시경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45세 이 씨를 똑같은 범행으로 했다가 결국 밖에 기절한 사람을 뒀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2002년 3월 1일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서울 광진구에서 술에 취한 40세 백 씨가 똑같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밖에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뇌지주 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 3월 20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49세 김 씨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사망합니다. 2002년 4월 2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시 강남구 일대 술에 취한 37세 원 씨가 똑같은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2000년 4월 19일 37세 박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런 연쇄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속보도 떴지요. 화성 토막 사체 범인도 이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예전에 방송을 했던 이 사건. 수원의 H모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윤남희 씨 사건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일단 화성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납치를 하고 나서 인계동 자취방에서 토막을 내고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윤남희 씨는요. 안산시 사사동 야산으로 끌고 가 숨지게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물론 양쪽 다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정말 이들이 범인이 맞을까요? 무수히 많은 죄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기소됩니다. 약 23건에서 25건이었지요. 자, 여러분 같으면 형량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검찰은 이렇게 구형합니다. 사형.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사체, 유기, 훼손, 방화를 저질렀으니 말이죠. 거기다 강간, 거기다가 강도행각까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징역 17년, 김 씨는 징역 15년, 윤 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둘 혹은 셋은 분명 출소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겠지요.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상해, 혹은 강간, 절도 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인정한다. 하지만 강도 치사, 즉 사람이 사망한 거죠. 그리고 강도 살인,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전부 무죄가 떴습니다. 해서 징역이 17년, 15년, 10년형이 나왔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서에서 엄청 때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부인해봐야 답 없어. 너 검찰 끌려가잖아. 이거보다 더 심해. 너 거기 가면 고통 엄청 받을 거야. 그냥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해서 결국 자포자기하고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 당시에 작성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용자 신분카드에 홍 씨는 가슴이 아프다 라고 얘기했고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상처가 좀 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가 의심을 했던 건 또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자백한 강도 상해, 그것만 해도 어차피 중형인데 만약에 2명을 살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였다, 이런 것까지 다 자백을 하면 살인 및 그것도 연쇄살인이었죠. 사체성계까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자백을 할 수가 있느냐. 증거도 없는데 이런 걸 자백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분명 사형, 무기징역이 나올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CCTV 촬영 사진입니다. 자, 이 얼굴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 홍 씨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홍 씨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과연 이걸 인정을 해야 될까라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꼈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현장 검증 문제입니다. 처음에 자백을 할 때는요, 납치 장소가 성남시 분당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뒷좌석에 태우고 그 자리에서 일단 남성인 김 씨를 먼저 살해하고 그 이후에 군포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씨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태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차 현장 조사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갑자기 2차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납치 장소가 성남시 분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핸드폰 위치 추적 문제였죠.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성남이 아닌데? 피해자들 여기 있지 않았는데? 니네 왜 여기라 그랬어? 확인해 보니 용인시 고길이 소지에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거기가 마지막 확인지였거든요. 해서 경찰은 먼저 윤 씨에게 추궁합니다. 너네 진짜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 했을 때 윤 씨가 얘기한 게 용인시 고길이의 계곡 좁은 도로입니다 라고 번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홍 씨와 김 씨도 똑같은 진술을 해서 2차 현장 검증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사건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납치 장소를 헷갈린다? 그것도 용인과 성남? 이런 식으로? 물론 비슷한 위치여서 지역 자체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 너무 모호하다. 도리어 경찰 추궁에 그냥 수동적으로 네네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가 문제였습니다. 3명이 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휘발유통 있죠. 홍 씨는 자기가 이동하다가 자기가 차를 세웠고 김 씨가 나가서 사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씨와 유 씨는 홍 씨가 미리 준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 씨는 네 맞아요,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라는 또다시 진술 번복을 합니다. 휘발유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만약 샀다면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재판부가 의심을 했던 내용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 참회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예요 라고 참회를 해서 자발적 자백이 나올 때는 대부분 정황 진술들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범행 도구가 뭔지, 칼이 어디 있고 어떤 건지, 휘발유 어디서 샀는지, 범행 당시에 우린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옷과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구체적인 범인들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이런 것만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짜고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범인들만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2000년 2월 28일 현장 기록을 보게 되면요, 차량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입니다. 뭐냐면 유리창을 깬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진술로는 똑똑똑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막상 차량에 보이는 증거는 그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심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이들이 실제로 집에서 확인된 카드 이런 걸로 범행이 입증이 됐는데 대부분의 범행은요, 강도 그리고 강간입니다. 근데 왜 살인을 하지? 살인을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범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진술이 엇갈리죠. 당시 목격을 했던 사람, 이 씨는 저 사람은 홍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요, 홍 씨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돈을 인출하고 나서 은행 앞에서 대기해 있는 차를 타고 바로 갔다라고 그때 당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진술은요, 은행으로 나와서 차를 탄 게 아니라 분당 구청 방향으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진술이 다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명의 알리바이가 존재합니다. 자, 당시의 범행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용인시 수지읍, 성남시 분당구, 의왕시 고천동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당시에 게임, 통신 내역을 전부 조회해 봤을 때 홍 씨는 핸드폰 조회 내역 결과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피고인 김 씨 같은 경우도요, 평택시에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피고인 김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을 쓰지 않고요, 동거녀 배 씨의 명의의 핸드폰을 썼는데 그 배 씨 명의의 핸드폰이 평택시 비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윤 씨 같은 경우도요, 당시 세교동, 평택이었죠. 평택 세교동 PC방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 이 사건, 방화 사건이 있어서 당시 이들은 이 장소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수도 사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요, 키나 덩치는 홍 씨와 비슷한 건 사실인데 모자의 머리둘레를 봤을 때는 홍 씨의 머리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직접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하다라고 판단했지요. 자,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들에게 강도치사,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합니다. 정말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들을 범인으로 모으려고 했던 걸까요? 미제 사건들, 각 지역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들을 모두 모아 이쪽에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근데요, 이에 대해 의심하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일단 문제는요, 윤 씨의 게임 아이디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 씨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주,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게임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시켜서 대신 돌려주는 게임 있죠. 평택시 세교동의 PC방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윤 씨가 직접 간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윤 씨의 아이디가 충남, 경남 등에서도 사용된 게 기록이 확인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 적도 없는 곳에 접속 기록이 있다. 즉 부주입니다. 아이디를 여러 명이 돌렸었다라는 입장이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두 번째, 강도 살인 외 다른 사건의 범행 시간에 대해서 핸드폰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 사용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자신의 핸드폰이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 즉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입장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붙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 안 했습니다. 즉 참여하고 자백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강도행각에 대해서 자백했던 이유는 집 안에서 카드들이 나와서 그리고 야구방망이에 혈액이 묻어 있어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정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 즉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 정확한 자료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했다라는 문제지요. 네 번째, 이들은요 좀 한 가지의 의심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이 와서 야 니네 지금 자백 안 하면 어차피 힘들어. 검찰이 더 심하게 할 거야. 괜찮겠냐?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먹힐까요? 대부분 먹히는 사람은 초범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도소 동기입니다.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들, 즉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었죠.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의 압박에 넘어가서 자기가 모든 내용을 자백했다라는 걸 과연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김 씨의 동거녀 배 씨의 진술이 이상해집니다.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김 씨가 위에 했던 방화 사건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사람 하나 죽였는데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욕설했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여러분, 사실 이걸 무조건 홍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일까요? 저희가 강도범행 사건으로 범인을 체포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이상하게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피해자 정씨. 그 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혔던 3인조였죠. 근데 정씨가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씨가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홍씨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차별적인 칼 공격을 했다면 분명히 손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라는 입장이었죠. 여러분, 정말 그들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살인마들이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강도 치사, 강도 살인 중 일부는 이들의 범행인데 확인이 안 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치사, 살인, 실종 전부 미제,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게 3인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는 판결문에 보면 4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홍씨, 윤씨, 그리고 김씨가 2명이에요. 김씨가 2명이고 이렇게 3명이서 저질렀다가 1명 빠지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저질렀던 범행도 있고 내시한 범행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은 공판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분리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쳐졌던 내용들을 해서 뭐 3인조냐 4인조냐라는 얘기보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심이에요. 사실 이들이 체포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일이 없었니? 라는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얘네들이 체포되고 나서 없으면 의심 가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2002년 당시, 그러니까 그 시기예요. 2000년 당시에 이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게 금품 강도가 진짜로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문벌하게 당시 신용카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신용카드를 갚기 위해서 유흥빚
여기도 똑같았거든요. 도박, 유흥, 뭐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런 범행 동기들이 그때 당시 너무 많아서 무분별한 카드 이제 뭐 학교 앞에 대학생들한테도 뭐 한도 1,000만 원씩 카드가 나오고 이런 식이라 그때 당시 이런 범행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몇 가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몇 가지 사건을. 이게 이제 2002년 5월 1일이에요. 2002년 5월 1일에 있던 사건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용인경찰서에서 한 거고요. 27일부터 29일까지 4월 27일에서 29일까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 허모 씨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김모 씨를 수배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신용카드 연체금 때문에 그랬다. 네, 여기서 뭐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들 뭐 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어서 28일 오후 9시에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다. 이쪽에서도 똑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도가 2002년 5월 1일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에도 또 이 수원 이쪽 근처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다라는 문제도 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에 있던 일인데 이것도 있었어요. 이게 2002년 2월 16일에 나온 건데 연쇄 강도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울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집에 침입해가지고요. 침입해서 이제 살인, 뭐 금품 빼앗은 거 이런 식으로 저질렀던 사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보시면은 뭐 빼앗은 돈으로 렌트카 빌려 스키장 놀러 다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는 좀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들 중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모습이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사건이 많았고 처리도 제대로 안 됐고 뭐 월드컵이라는 것도 껴버렸고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된 것도 되게 많고요. 의아하게 끝난 내용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참 안타까웠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미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된 내용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진실만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일부 진실, 일부 거짓일까? 아니면 진짜 다 진실만을 얘기해서 실제로 살인사건, 치사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까? 근데 이들은 현재로는 출소를 셋 다 한 걸로 확인이 돼요. 네. 근데 뭐 이 사건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내용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